자, 오늘 강의는 폐, 위, 음어, 폐하고 위하고 폐의 음허 중흥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폐위에서 음이화다. 폐와 위가 음이화다. 자,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음과 양을 보는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은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 표시를 두 개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하나다. 그래서 출발이 양은 하나고 둘은 음이다.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폐 위에 음이 허하다. 그럼 뭐예요? 두 개가 허하다, 이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음의 작용이, 이 작용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이게 음양 하면 뭐 특별하게 어떤 다른 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음은 두 개고 양은 하나인데, 그래서 음어라는 것은 두 개의 관련된 속성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의 작용, 우리가 음양을 나눌 때는 제가 그 예전 그 2강인가 3강에서 강의를 할 때 음과 양은 정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본인이 그 기준의 음량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양인지 음인지. 그래서 음량의 기준점이 그 애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폐의 음어도 지금 폐와 위의 상태에 따른 음량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음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냐면요. 이 음허라는 것은 고정적이냐 이동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음량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고정적. 그건 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동적이죠. 이건 양이에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허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뭔가를 어떻게 해요? 저장하겠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저장 능력이다. 이런 거. 저장 능력. 저장 능력이 음이에요. 근데 음허니까 저장 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동적인 것은 양이라고 했죠. 양. 근데 이동적인 것이 무슨 작용을 할까요? 문체는 분비한다. 분비 기능이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비 기능은 양에 해당되고 그 저장 관련된 것은 음이다. 그래서 분비 기능이 항진되면 양실이라고 알고 분비 기능이 약화되면 양허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요?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 기준에서 항상 같이 예, 어떤 작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폐위 음호는 이 음호라는 폐위 음호는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만성 질환 어떤 질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만성 질환으로 그 많은 고통을 받는 환자분들이 계셔요. 이런 만성 질환이 지속되면서 기도나 에? 점막 이런 것들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건조돼요. 그러면 건조되면서 나중에 만성화된 염증까지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이런 상태는 어떤 이화작용과 관련되거든요. 그 이화작용이 항진돼서 건조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만성질환 때문에 무슨 상태가 오냐면 영양 불량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탈수? 탈수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위음호라는 증후군은 이런 기도 점막 위축에서 건조된 염증이나 영양불량이나 탈수에 해당된다 해서 폐위음호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폐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잘 아실 건데 수태음 폐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경락에 설명한 거예요. 폐는 오행상에 뭐죠? 금에 속한다. 태음은 제가 항상 습과 태음 수토 이렇게 그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수태음 폐경은 습토고 폐경은 금에 속하는데 이 폐는 체라고 하고 작용은 용이다. 그래서 습토와 관련된 마치 우리 점막에 촉촉한 어떤 분비되어 있을 때는 어떤 그 조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음 폐를 의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경명 위 지금 폐위 음어니까요. 왜 폐위 음어가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조경명 위경 위는 오행상의 토예요. 그래서 습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명은 제가 뭐라고 했죠? 조금. 양명 조금. 뭔가 말리는 작용. 네? 이건 습의 작용. 그래서 용은 습으로 되어 있고 폐는 아니 이게 체는 조경명경은 습토로 되어 있고 폐는 용이 습토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폐위 음호 증후군을 이렇게 관련성에 대한 그 증후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폐의 음호다. 그러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기도나 점막의 위축, 건조 염증, 그 다음에 영양불량, 탈수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후군에서 이제 환자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의사가 폐의 음호 증상을 어떻게 관찰하냐? 제가 예전에 사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뭐죠? 한의사들이 보는 망진. 환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망진을 하는 거죠. 자, 망진의 폐위 음호. 자,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폐위 음호 증후군의
폐병이 있은 망진은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 이쪽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그걸 미간이라고 하죠. 미간의 색을 봐야 돼요. 5가지 색깔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한지, 청한지, 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의사들이 5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방이나 치법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도 문진도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미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폐는 우측볼 있잖아요. 우측볼, 얼굴의 우측볼. 우측볼이 홍조를 띠고 있는지를 꼭 봐야 돼요. 오른쪽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한의사들이 보는 망진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 바로 눈썹에 이게 눈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 눈썹, 이게 눈이고요. 눈이고, 요 부분, 눈썹 바로 이 부분이 백색인지 하얀 그 어떤 색깔이 있는지, 이 눈썹 바로 상형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폐는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코를 잘 봐야 돼요. 네? 코의 작용도 폐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도 관찰합니다. 특히 그 비공이라고 하죠. 콧구멍.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공 바로 바로 이렇게 이 부분. 예? 상현부라고 그러죠. 비공의 상현부 쪽에, 예? 또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를 보거든요. 이마가 검게 되어 있는가, 검은색, 흑색, 약간 뭐 아주 흑색은 아니지만 검은틱틱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폐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후에는 뭐가 있어? 기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후가 두꺼운지 부어 있는지 말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후를 꼭 봐야 됩니다. 그게 망진.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망진상에 위는 우선 입을 보아야 돼. 입이요. 입. 우리가 맨날 먹는 입, 음식을 먹는 입, 말하는 입, 이런 입이 삐뚤어져 있는지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입술이라고 그러죠. 입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삐뚤어지면 주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장금이 많다. 장금. 그래요. 입술에 장금이 많다. 응? 그러면 우선 위에 병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망진, 즉 관형찰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설진을 해야 돼요. 혀를 봐야 됩니다. 설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비위, 기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설진은 특징적인 게 약간 붉어요. 붓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습이 많을까요? 건조할까요? 음호기 때문에 약간 건조 상태, 혀는 건조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가 없어요. 특히 비위 기어 증상은 백태가 끼는데 이건 무태라는 거죠. 붉고 건조하고 무태다. 그러면 우선 폐의 음호에 가까운 증후이다. 이렇게 이제 망진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중요했던 뭐라고 있죠? 들어야 된다. 또 환자들이 의사분들에게, 한의사분에게 말해야 된다. 문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우선 음어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갈증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구갈. 갈증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입이 말라요. 구건. 그러면 우선 폐위가 음어 증상이에요, 일단. 환자분이 진단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인후가 건조해요. 인후 건조. 인후 건조. 후자를 내가 잘못 썼네. 아이고, 이렇게 쓰나? 인후 건조. 인후가 건조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인후가 건조감. 자, 목 있는 데가 자꾸 말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환자분들 특징적으로 우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른 기침을 간혹 합니다. 또 심한 사람은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따로 밤에만 심하다든지 아침에만 또 심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건강보험 심사평가. 그래서 마른 기침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마른 기침을 하는데 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래가 엄세지만 특히 가래는 약간 가래가 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호소를 하시냐면요, 사성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사성? 이 한문으로 사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목쉴 사자예요. 목이 자꾸 쉬어요. 목이 쉰다는 말이에요. 목이 쉰다. 이걸 사성이라고 하거든요. 목이 쉰다. 사성. 자, 그러면서도 약간 상기감이 있어요. 기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 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후에만 되면 약간의 열감, 미열이 자꾸 나타나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자면 축축하게, 또 어떤 사람은 땀이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도안이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땀이 촉촉하게 나요. 도안 증상도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까 폐위 음어이기 때문에 오심, 메스꺼려워요. 그 다음에 구토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슴이 약간 괴로워요. 답답해요. 흉고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변은 어떻게 해요? 허니까 진액이 없잖아요. 경변을 봐요. 딱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식욕도 없어요. 식욕부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환자분들이 이거를 문진이라고 했어요. 문진.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현대 질환명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만성 기관지염이래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만성 인후염이래요. 또 더 나아가서 위에는 위축성 위염이래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당뇨병도 관련되어 있겠죠.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대다수가 폐위 음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만성 인후염,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을 한의사들은 이 병명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상,
패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행 방향이나 증상을 변증해서 거기에 맞는 치법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폐의 음어 증후군입니다. 물론 이제 참고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진을 해야 되겠죠. 물어봐야 돼, 이제. 한의사가 또 물어봐야 돼요. 그죠? 문진합니다. 세 번째는 물어봐야 돼요. 그죠? 환자도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봐야겠죠. 자, 만성질환이 아까 있음으로 해서 음호 증상이 왔어요. 그죠? 오랜 질환 앓고 있는 아주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되는 질환도 있고 중증 질환도 있고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면 음호가 와요. 대부분. 그죠? 그럼 무슨 질환, 어떤 증상으로 계속 그 몸이 불편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유무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장육부의 짝을 찾아서 그 관련된 치법을 또 써야 되거든요. 자, 아까 마른 기침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이 마른 기침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시간. 밤에 막 그냥 자면서도 합니까? 아니면 낮에 활동할 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마른 기침이 나옵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 이런 밤에 많이 나오는 게 음어화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한다.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구갈의 정도, 막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지, 예? 그 다음에 갈증은 없는데 입이 자꾸 마르고 구건 증상이, 이것도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복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위하고 폐의 음호니까 폐도 위에 있잖아요. 상복부의 그 불쾌감이 정도. 불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화가 안 돼서 불쾌감도 있겠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또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고 나시면 더부룩하고 막 이런 것 불쾌감. 그래서 폐 음원지, 위 음원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문진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진, 이제 촉진, 이제 확진,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선 맥진을 봅시다. 이제 맥으로 확인해야 돼요. 지금까지 쭉 단계를 보고 그러면 맥이 가늘다. 새예요, 새. 그러면서 음어는 음어증물은 새상맥이에요. 빠르게 뛴다. 가늘면서 막 빠르게 뛰어요. 그것을 폐위 음어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폐이기 때문에 폐 모혈을 확인해야 돼요. 폐 모혈은 우리 쇄골 쪽에 있는데, 쇄골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중부혈이라고 하거든요. 중부혈을 만져봐야 돼요. 거기를 눌러본다거나 부풀어 있는지 쑥 꺼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부혈. 그 다음에 환자를 뒤로 엎드리게 해서 흉추, 3흉추? 세 번째 흉추 양방 1.5푼이라고 하거든요. 폐유혈 또는 폐수혈. 폐유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위 음이니까 위의 모혈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의 모혈. 위의 모혈은 여러분들 이제 체하면 어디를 봐요? 중안을 많이 보는 거, 중안. 이 밥통 환자거든요. 중안열을 복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안을 복진하는데 중안이 함몰되어 있는지 아픈지. 그래서 중안을 복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환자를 뒤로 등 배부에 뭐예요? 위유열 또는 위수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12 흉추하 양방 1.5푼에 있는
위 수혈이에요. 자, 세상맥이고 폐모혈과 폐유혈, 위의 모혈 중앙과 위유혈을 확인을 하고 이게 폐위 음어 흉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확진을 내리고 이제 치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치법. 자, 치법은 뭘까요? 우선 청, 양, 폐위라는 청양 폐위법을 써요. 폐와 위를 맑게 기른다. 청양 폐위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되냐면 음이 허하기 때문에 자음 시켜야 되겠죠. 자음 또는 혀를 양혀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진액이 부족하니까 생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진.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해요. 윤조. 마른 거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 생진 윤조법을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음어니까 위를 보익하면서 생진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그 구건이나 구갈 증상이 있게 되면은 열이 위로 상충되기 때문에 청인데 무슨 열이에요? 허열. 청허열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치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처방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처방이 있는데, 뭐 사삼면문동탕이라든지 양의탕이라든지 유기탕이라든지 일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의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진이나 그 다음에 환자분이 어떤 증상에 대한 변증을 가감해서 처방을 오르고 내리는 처방을 구성을 맞춤형으로 환자 개개인에 따른 그런 처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약제 중에는 뭐 사삼, 옥죽, 맹문동, 뭐 쌍력, 뭐 백편두, 뭐 천화분, 생지왕, 구기장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대다수를 이루지만 꼭 그것이 관련된 것이 그게 폐위음어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것만 단방으로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청양폐유라든지 자음양열, 생진윤조, 이기, 생진, 청혈에 관련된 약재를 또 첨가를 해서 구성하는 것이 이제 한약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폐유음의 증상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어에 해당되지만 신법도 관련된 그 양명조금이라든지 또 수태음 폐경에 관련된 태음수도 경락에 관련된 그 경락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습을 보충할 것인지 습이 또 적절한데 말리는 작용이 강한지 양명조금이 강한지 이걸 해서 사법과 보법을 섞어서 또 층도 이제 놓게 되는 게 이제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마다 따른 어떤 신법도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폐위음어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